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잘 지내셨죠? 제가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내일 찍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 실장님이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이런 날이 드물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실금 수술인데 특히 요실금 수술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 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수술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라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요실금이라는 말은 병명이 아니에요. 요실금은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변이 새는 증상 자체를 요실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요실금을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종종 아주 가끔씩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요실금을 수술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는 분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수술을 할 때 적어도 내가 수술을 하는데 내가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복압성이라는 거는 재채기 하거나 뛰거나 웃거나 줄넘기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 가장 주요한 증상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상은 수술을 하면은 바로 좋아질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술하면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 말고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겠죠. 내가 어느 게 더 메인이고 뭘 더 치료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압성 요실금이 없는 경우, 순수하게 절박성 요실금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더 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걸 먼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실금 수술을 한다. 적어도 내가 어떤 요실금이고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수술 후에 좋아지겠구나 라는 정도는 물론 병원에서 다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미리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금식입니다. 금식. 이 마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실금 수술은 또 수술이기 때문에 워낙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금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금식이라 그러면 저녁부터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저녁은 충분히 드시면 되고요. 밤 12시부터 물론 그 다음날 수술 시간이 뭐 아침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고 뭐 저녁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아침에 수술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면 되고요. 물론 이 금식에는 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흡인성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술은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의 금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약이거든요. 약. 요즘은 이제 당뇨도 많은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약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시부터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날 아침에 당뇨약을 먹고 오면은 당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저혈당 증세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에는 12시 이후에 금식을 하면은 안 먹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 먹고 오시는 게. 하지만 혈압은 안 먹고 오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수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약은 물 아주 조금이랑 드시면 되고 당뇨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내가 진료하는 내과나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겠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스피린이라든가 와파린 같은 이제
피를 응고하는 걸 억제하는 약들을 드시고 있는 분도 사실 되게 많이 있죠. 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뇌경색이라든가 또는 심장 질환이 있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요즘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전부터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요즘 수술이 아주 복잡하고 힘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학문적으로는 이런 혈전 용해제 같은 이런 약들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피를 좀 적게 흘리는 방향으로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약들 드시고 있는 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치의 스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 약을 중단하는 게 괜찮은지 확인하고 중단한 후에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케줄인데요. 요즘 수술이라는 게 사실 수술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수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술 후에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또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을 굳이 하는 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수술 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다라든가 멀리 여행을 간다라든가 또는 뭐 스파라든가 이런 물에 들어가는 일을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조심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수술 스케줄을 잡을 때 내가 수술 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케줄을 미리 만들어서 그 스케줄 잡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좋겠죠. 사실 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2, 3일 뒤에 보통 직장에 복귀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수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뭐 물론 그런 경우는 내가 스케줄 내기 힘든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스케줄을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이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이 요실금으로 내가 10년, 20년 동안 고민했던 분들도 많고 고생을 했던 분들도 많고 뭐 10년 이상 기저귀를 차신 분들도 많고 병원 오기까지도 엄청 고민을 하고 미뤘다가 또 미뤘다는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술이 불과 15분만 내가 누워 있으면은 깨끗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드디어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10년, 20년을 내가 고민하고 속썩였던 일이 자 내일만 되면 내가 깨끗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환상적인 일입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만 걱정하고 하루만 고생하고 나면은 내일부터 나는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밖에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나 웃어도 소변이 안 샌다. 이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푹 주무시고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술 전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사실 저희 실장님한테도 이거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5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고요. 요실금 수술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수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